안녕하세요. 김거의 사이트에서 가베쌤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베쌤입니다. 가끔 가베쌤의 의미를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인슈타인이나 리처드 파인만 같은 저명한 물리학자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하죠. 안다는 것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요. 제가 20년 이상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늘 깨닫는 것은 정말 저 말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오늘은 2026년 수능 수학의 학습 지도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3과 N수생의 수능 대비 수학 공부는 고2까지의 공부법과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수능 공부는 수학 1, 수학 2, 그리고 선택 과목을 전부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최소한 하루에 5시간 이상 매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매일입니다. 매일 수학에 시간을 투자해서 개념 공부와 개념을 다지는 필수 문제들을 다 소화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반기에는 하루에 3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킬러 문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고난도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기본 실력을 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2~3번의 과외나 학원에서의 수업만으로는 등급을 높이는 것이 아주 힘들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일주일에 2~3번의 과외나 학원 수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능의 모든 과목이 기본 개념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사고력을 훈련시키는 공부 방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수학 과목은 개념을 명확히 다지는 기본 위에서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는 피나는 문제풀이 훈련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선생님에게 수업을 들어도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는 한 성적은 절대 오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좀 거칠게 말해서 현우진이나 정승재 선생 같은 일타 강사로부터 개인 교습을 받아도 본인이 피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절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은 대부분의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찾는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굳이 대치동 같은 사교육 1번지를 찾아가서 공부하곤 하죠. 하지만 이미 최고의 선생님들은 인터넷 강의에 다 계십니다. 사설 인터넷 강의나 EBS에서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은 솔직히 어떤 선생님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매일매일 꾸준하게 커리큘럼을 제대로 따라가느냐인 것입니다. 인강의 완강률이나 인강 패스를 끊고 한 번도 수강하지 않은 비율이 다음과 같다는 점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피나는 훈련이라는 것이 양치기, 즉 기출문제들을 무작정 많이 푸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재작년부터 변화된 수능 흐름에 맞는 교재와 문제들로 체계적인 훈련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건강관리나 체중 감량을 위해서 피트니스 센터에 다닙니다. 피트니스 센터에 있는 여러가지 운동기구들이 바로 컨텐츠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아무리 컨텐츠가 좋아도, 즉 피트니스 센터의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실제로 본인이 체계적으로 운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리고 실제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센터에 등록만 해놓고 오래 다니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곤 합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만일 전문 트레이너로부터 컨텐츠를 활용해서, 즉 피트니스 센터의 여러 운동기구를 활용해서 퍼스널 트레이닝, 즉 PT를 받는다면 보다 확실한 운동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예를 수학 공부에 적용시킨다면 다음과 같겠죠. 네임밸류가 있는 인터넷 강의나 입시 학원이 바로 컨텐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최고의 컨텐츠를 선택하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컨텐츠를 제대로 활용하고 체득하는 과정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현재 시중에는 양질의 컨텐츠는 충분히 넘칩니다. 사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쏟아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물음표 부분, 컨텐츠의 활용과 체득 과정입니다. 저는 입시 수학을 20년 이상 지도해 왔고 지금도 학원에서 현장 강의도 하고 있긴 하지만 10년 전부터는 이 물음표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학생들을 지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이후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괄목상대하게 올라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확실한 수능 수학 공부 방법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0년 전에는 당시 수능 수학 1타 강사였던 신승범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에게 따르게 했는데요. 신승범 선생이 은퇴한 이후에는 여러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검토하다가 정승재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학생들에게 권하고 따르게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따라도 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컨텐츠의 체득화 과정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정승재 선생의 커리큘럼을 강력하게 권하는 것은 정승재 선생의 강의나 교재가 워낙 뛰어난 것도 있지만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향과 가장 잘 맞게 커리큘럼이 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서 정승재 선생의 2026년 커리큘럼을 검색해서 꼭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커리큘럼이 있는데 그 커리큘럼만 제가 지도하는 방식대로 잘 소화해낸다면 지금의 성적에 상관없이 9월 평가원 모평에서 2등급까지 등급을 올릴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지도하는 방식대로 잘 소화한다는 전제가 있긴 하지만요. 만일 수능에서 1등급을 받고자 한다면 단순히 커리큘럼만 제대로 따른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공부할 때부터 남다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가끔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3월 모의고사 성적이 곧 수능 성적이다. 재수해봤자 성적 안 오른다. 등등의 말들 말입니다. 이 말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 반은 맞느냐? 공부는 양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몇 배 중요한 것이 바로 깊이입니다. 반이 맞는 경우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딱 3월 모의고사 성적만큼만, 딱 재학생 시절의 공부만큼만 공부를 합니다. 아무리 많이 오래 공부해도 3월 모의고사 성적의 깊이만큼만, 재학생 시절 공부의 깊이만큼만 공부를 한다면 1년을 더 공부한다고 해도 성적은 많이 늘지 않습니다. 이 의미는 아마 최상위권이나 극상위권의 경험을 한 학생들만 이해할 것입니다. 스카이 정도의 학교를 갈 최상위권이나 서울대, 의대, 치대나 법대를 갈 정도의 극상위권 학생들은 하나의 개념을 이해하더라도 하나의 문제를 풀더라도 완벽한 깊이만큼 공부를 합니다. 저도 최상위권의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 완벽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초토화 학습법이라고 명명합니다.
이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실제 상담할 때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작년에 저의 지도를 받았던 학생의 한 예와 현재 지도를 받고 있는 학생의 한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꽤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지도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시로 대학 지금 현재는 건대, 국민대, 그리고 이제 성대까지 붙은 학생이 있는데, 나머지 학생들은 이제 정시이기 때문에 정시를 기다리고 있고요, 결과를. 근데 제가 이 학생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이 학생은 원주에 사는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7월 25일부터 저랑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 6월달 모의고사가 수학이 4등급 후반 그 정도의 성적을 받는 학생이었는데, 일단 이 친구는 너무 FM대로 공부를 했어요. 진짜 성실하게 제가 하라는 대로만 따라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이제 과제를 잘 했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불과 한 달 넘게 공부한 다음에 한 달 반 정도 되겠죠? 9월 모의고사가 9월 당시 작년 4일이었는데, 그 당시 시험이 뭐냐면 76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3등급 끝자락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 반 사이에 1등급이나 한 등급이 오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수학은 등급이 낮을수록 오히려 등급 높이는 게 오히려 쉬워요. 예.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딱 잡아서 사실 공부만 꾸준하게 잘하면 등급 높이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물론 1등까지 올리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4등급, 5등급 학생이 한 3등급까지 올리는 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꾸준하게 매일 제가 지도하는 방식대로 공부만 한다면요. 그래서 이 학생이 결국 수능에서는 어딨죠? 자, 10월 9일 날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2등급 나올 줄 알았는데 3등급 초반 나왔습니다. 예, 아마 찍었는데 좀 틀렸나 봐요. 사실 이 학생이 저랑 공부하면서는 모의고사를 계속 풀게 했더니 2등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되게 등급이 잘 나와서. 근데 아쉽게도 수능에서는 3등급 초반이 나왔습니다. 여하튼 결과적으로 봤을 때 6월 모의고사 때 4등급 후반에서 3등급 초반이 나왔으니까 불과 8, 9, 10, 11 한 4개월 정도 만에 거의 2등급 가까이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실하게만 잘 공부하면 수학은 점수를 높이는 게, 등급 높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과목이 아니에요. 물론 1등급까지 올리는 데는 조금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 학생은 아버님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수시로 국민대를 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여튼 정시 결과로 갔으면 좀 좋겠지만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사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요, 공부에 자신이 생겨서 좀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재수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 한 학생이 원래 최대 체육교육과를 가려고 했었는데, 그 학생도 7월 달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저랑요. 근데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수학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전공을 수학으로 바꿔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정시를 넣어가지고 지금 합격에 대기하고 있는데, 저랑 얼마 전에 밥을 먹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저는 좀 욕심이 생긴다. 내년에 한 번 더 공부를 해보겠다. 그래서 좀 더 좋은 대학에 그 수학과를 가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체대 공부해서 단지 그냥 어느 정도 최저 등급 맞추려고 했던 학생인데 아예 전공을 바꿔버리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선제 커리큘럼이 좋은 게 공부를 하다 보면 수학의 재미를 느끼게 만들어요. 사실 수학이라는 과목이 되게 재밌는 과목이긴 하거든요. 물론 이거를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제대로만 공부한다면 진짜 재밌는 과목입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 지금 같이 저랑 공부하고 있는 학생
학생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학생은 지금 저랑 좀 이름이 떠서 좀 그렇긴 한데, 예. 1월 18일부터 저랑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학생은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지만 말씀드리면 국제고를 다니다가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자퇴를 하고 이제 한번 시험을 봤는데 수학이 좀 잘 안 나와서 미적분으로 아마 바꿨나 봐요. 근데 시험에 성적이 한 4등급이 나와서 수능에서요. 작년 수능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재수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원래 학교가 국제고로 다니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다른 과목은 공부를 되게 잘하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실제로 공부를 해보니까, 진짜 FM대로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예. 과제도 너무너무 성실하게 잘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과제를 보면은, 자, 제가 시키는 대로 그 강의 들은 내용을 그대로 개념 노트를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도 제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번호 쓰고 풀이 과정을 다 쓰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학생들이 이런 걸 참 잘해요. 남학생들보다. 요즘엔 여학생들이 성적이 좋은 이유가 바로 이렇게 깔끔하게 과제도 잘하고 정리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여학생들이 공부를 좀 잘해요. 수학을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일매일 공부를 잘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PTS도 말씀드렸던 게 최상위권, 극상위권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법, 그 정도 방법으로 공부하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남을 가르치듯이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이제 복습하는 그 시간에는 동영상을 찍으라고 얘기를 해요. 공부한 내용을. 그래서 이 친구는 그걸 실제로 잘 찍어서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연속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다 fx가 이런 식으로 다 자기가 정리해서 남한테 마치 가르치듯이 설명하듯이 이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이거는 정승재 선생이 되게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다 이거를 이해합니다. 예. 이렇게 공부해야 가장 깊이 있게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다 이거를 제시하는데 모든 학생들 다 따지지 못해요. 어떤 학생들이 이걸 못하는 학생도 있는데 결국은 보면은 이걸 하는 학생들이 결국에는 결과가 다 좋더라고요. 저는 이 방법을 되게 추천하고 애들한테 다 시키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공부하다가 중간에 질문도 많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따로 공부하는 부분이 질문하면 저는 그날 바로바로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요. 예, 그래서 어떤 질문이든 제가 다 질문을 다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좀 필요한 게 있을 때는 저도 제가 동영상을 찍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좀 이런 식으로요. 제가 이제 문제를 동영상을 미적분 찍어서 혼대잡 48-1번을 풀어보자.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동영상 찍어서 유튜브로 올려서 학생들이 이걸 보고서 참고할 수 있게끔 다 설명을 하니까 혼자 공부하더라도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 이 친구하고 아까 그 원주 사는 그 친구는 대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비대면으로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날의 커리큘럼을 제대로 소화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학생 같은 경우 지금은 현재 학생 중에서 성인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한의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인데 그 학생은 미적분을 공부를 안 해서 문과 쪽에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미적분을 공부하지 않아서 미적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해서 대면으로 하는 학생도 있어요. 이렇게 어떨 때 필요한 학생은 대면도 하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비대면으로 해도 충분히 성과를 내기 때문에 일단은 공부를 한번 해보면서 필요하면 대면으로 할 수도 있고요.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비대면으로 해도 충분히 다 소화할 수 있다. 그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 이 학생은 아마 지금 추세대로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학생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목숨 걸고 지도한다는 말이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학생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수능 공부를 지도하는 입장에서
선생은 목숨을 걸 정도의 각오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 정도의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지도해야 학생도 거기에 부응한다는 게 지금까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제가 느낀 점입니다. 지금까지의 프리젠테이션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을 받길 원하는 마음이 생기셨다면 부담 없이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